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보는 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영상 쉬운 듯한데 어려웠죠? 쉬웠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번 모양이 좀 비슷한 한자들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오늘은 세 자씩 한번 묶어봤으니까 유념하게 좀 유용하게 한번 수업해볼게요. 자, 오늘은 세 개씩 한번 묶었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칼도랑 힘력이랑 아홉구랑 어떻게 구분을 잘 하시나요? 자, 모양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칼도는 칼 모양을 그린 거고 힘력은 이렇게 어깨에다가 통나무 하나 딱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고 아홉 구자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약간 좀 쓰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홉 구자에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써서 세을이라는 한자의 변형으로 봅니다. 세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언뜻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열십자 모습 좀 있죠. 새가 이렇게 10마리가 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근데 세을자의 변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가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이 부분을 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 10마리에서 새 한 마리 빠졌다. 몇 마리냐? 그러면 9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지도를 하는데, 좀 이런 아홉구 같은 것은 좀 기본자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칼도는 위에가 나가지 않고요. 힘력은 어깨에다 통나무 딱 집어넣었으니까 올라가야 되고요. 아홉구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새를 좀 기억하셔서 10십에 새 한 마리를 기억하셔서 아홉으로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는 순서가 나머지들 자 칼도부터도 다 기억 쓰고 이렇게 쓰고 이 힘력도 그렇게 쓰는데 아홉 구만 아닙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쓰시고 나머지 새를 한 번에 쓰셔야 됩니다. 세을자의 변형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삐침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세을을 쓰는 게 아홉 구의 순서예요. 큰데 클테 개견 기본 중에 기본인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큰데는 사람이 대자로 쫙 팔 뻗고 있는 거고 클테는 점을 쓰는 거 제가 깍지길 차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이 하나 있다는 건 이 똑같은 자가 하나 더 있어 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큰 대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큰 대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보다 더 큰 거는 클테 이렇게 써서 우리 태극기 할 때 태자인데요. 이 태 발음도 한글도 보세요. 큰 대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태죠. 그러니까 점 하나 그으면 태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죠. 개견자는 개 귀 모양을 옆에다 이렇게 점 찍어서 개 귀가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찍었냐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개 귀 하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 위로 가면 개견이 됩니다. 클테가 가운데 있으면 점이 가운데 있으면 클테고 개견은 위쪽으로 가야 개 귀 이쁜 귀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다 알긴 하는데 한번 모아서 보는 겁니다. 자, 임금한 구수록 주인주 모아봤습니다. 이것도 사람 점으로 점으로 좀 급수 더 가면 옥 각자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임금왕자에 이쪽에 보시면 구슬 꿰어서 남은 옥 하나 그리고 주인주는 촛불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를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해서 주인주자라고 합니다. 우리 생일 초 하는 초 여기에 점은 구슬 하나 이렇게 칠에다 다 꿰운 다음에 하나 남은 거고 주인주자는 촛불 모양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조개패 볼겸 머리열 어때요? 얘들 구분돼야 되겠죠? 조개패는 아래가 좀 짧고요. 볼겸자는 사람 다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 눈 아래다가 보다 라고 해서 볼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머리열자는 사람 머리 부분에 이게 목 부분을 딱 그렇게 머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조개패는 돈을 상징하는 조개 모양이고 볼견은 서서 있는 눈만 강조한 사람의
보고 있는 광경을 쓴 거고, 머리 열은 사람 머리와 목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한자입니다. 한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한자들은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지요. 사람인 들립 여덟 팔 어때요? 얘도 구분해야 될 텐데. 자, 사람인 사람 모양이죠? 들립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모양이고요. 여덟 팔 네 개와 네 개를 구분한 한자인데요. 보통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랑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둘이 기대고 서로 의지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해서 사람인 이렇게 쓰죠. 튤립은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어서 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머리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리 해야겠죠? 아셨죠? 들어가는 모습이고, 여덟 팔은 사람 손 4개, 하나, 둘, 손가락 4개, 여기 손가락 4개 해서 4개, 4개는 어떻게 돼요? 8개. 그래서 8개씩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여덟 팔은 나누다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나누다라는 뜻이. 사람이 들어가다 4개, 4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날일, 말할왈, 흰백 어때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날일, 태양을 그린 한자고요. 말할 왈자는요. 사람의 입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날일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거고, 말할 왈자는 사람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입을 크게 그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혀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썼겠죠. 그 다음 흰백자는 여러 설이 있는데 뭐 도토리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토리 이렇게 있으면 꼭지가 있다고 하고, 여기 도토리 까만 갈색 부분, 이쪽은 도토리의 이렇게 흰색 부분, 이렇게 그려야 도토리 같네요. 이렇게 해서 도토리 흰색 부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태양의 빛이, 이게 아래가 나릴이니까 이게 나릴이잖아요. 이렇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쫙 이렇게 비치면 태양빛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이렇게 쓰는 흰백자도 있습니다. 그림처럼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릴은 태양 모양, 말알말은 입 모양, 흰백은 햇빛 모양,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수, 얼음빙, 길령 어때요? 구분해야 되겠죠? 물수, 얼음빙, 길령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 모양이고요. 물이 막 뻗어나가는 가운데부터 쓰죠. 얼음빙자는 원래 이것도 조금 봅시다. 얼음을 상징하는 부수는 이수변을 씁니다. 그리고 얼음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해 물이 얼었다 해서 얼음빙의 본자는 이건데, 여기 있는 점 한 개만 우리가 써서도, 이렇게 하나만 써서도 얼음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 2개여도 얼음빙이고 하나여도 얼음빙이 되는 거예요. 길령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한 방울이 아래는 물수의 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빗방울 하나가 흘러 어떻게 해요? 쭉쭉쭉 길게 흘러간다. 하늘에 내려서 강을 떠나서 바다까지 가는, 그래서 길게 간다는 뜻으로 길령이 되겠습니다. 물수, 물에다가 얼음, 이수변에 점 하나만 써도 얼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길게 흘러가면 길령,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몸기, 임의, 뱀사. 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또 구분을 하셔야죠. 지금 모아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조금 구분이 되죠. 너무 기초적이긴 하지만 구분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한자들입니다. 몸기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겁니다. 몸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뭔가를 변형을 줘서 몸기의 변형으로 임의라는 한자로, 임의 뭔가 변형이 되어 있네. 임의 뭐가 좀 조짐이 보이네. 정상보다 빨리 앞서는 거 할 때 쓰려고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요. 뱀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 머리에다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뱀이에요. 뱀 이렇게 뱀. 그래서 이 뱀 모양을 그린 건데 입부분이 여기 머리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뱀사. 뱀은 나중에 이 뱀사 말고도 앞에다가 벌레충을 붙이고요.
이렇게 쓴 뱀사도 있어요. 근데 진짜 뱀을 뜻할 땐 지금 방금 제가 쓴 벌레 충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천간지지에서 배우는 한자니까 천간지지에서 그래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오면 이미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돼요. 이미 나왔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유래가 부사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외우세요. 이것도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모아봤는데 유익하죠? 껍질각, 말미암을류, 별신 어때요? 껍질각 그러면 식물이 있잖아요. 처음에 날 때 싹이 나면 이렇게 싹이 났어요. 땅에서.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 껍질을 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이 잎사귀가 4개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 모양을 그린 거고 말미암을류는 열매 모양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 꼭지, 이 꼭지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아래는 열매고 이 꼭지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해서 이 꼭지 때문에 이 때문에 라는 말을 한자는 말미암아 라고 하니까 편씨는 원래 번개예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에 번개가 쫙쫙 치는 모습 이게 번개가 되겠죠. 그래서 번개신인데 번개가 펼쳐져 있네 해서 편신이라고 합니다. 껍질 갑자는 여기 껍질 그래서 우리 원래 몸에다가 껍질 같은 걸 덧대서 하는 게 갑옷이잖아요. 그래서 갑옷갑 할 때 갑옷갑이라고도 하고 첫째 청간 갑자가 이 갑자를 쓰죠. 갑을병정할 때 그래서 청간갑이라고도 하는데 원 뜻은 껍질갑이에요. 말미암을 유자는 이유할 때 유자고 이렇게 꼭지 때문에 유자고요. 편씨는 번개 모양이라고 해서 나중에 번개전자 아래에 가면서 이 꼭지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휘니까 번개전자에서 그렇게 쓰죠. 그래서 번개에서 온 한자다. 번개가 펼쳐졌다. 그래서 번개가 친다는 건 조만간에 큰 비가 내린다고 조짐이 보여서 알리다 신자로 쓰기도 하죠. 신고하자 할 때 신자도 되니까 훈음이 얘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번개신, 말미암을류, 껍질과 모양이 아래냐, 위냐, 옛냐 이거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견줄비인데 견불이라고 했네. 견줄비예요. 견주다, 북녘북, 2차자 구분도 한번 보실까요? 자, 견줄비자는 다 사람인데요. 우리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지만 여기는 비교한 한자를 썼습니다. 이거 견줄비자예요. 견줄. 자, 여기에다가 사람 머리를 그리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같아요? 앞사람, 뒷사람 서로 같은 방향에서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거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그리면 얘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 돌리고 있죠. 이렇게. 둘이 그럼 싸웠어요. 분위기 냉랭합니다. 그래서 북쪽, 춥다라는 뜻을 갖고요. 이것 찾자는 여기서 그칠 지자고요. 이 뒤에 있는 건 손가락 빗자로 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는 이것. 그래서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것. 여기서 이 뒤에 있는 한자를 손가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손가락. 자, 견줄비는 사람 2명을 비교하는 거고요. 북녘 부분 뒤돌아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여기다가 손가락 모양을 쳐서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한자입니다. 견줄비 쓸 때는 여기 쓰고 한 번에 여기 쓰고 한 번에 쓰시고 북녘북자는 여기 한 번 그어놓고 하나 둘 쓰시고 비수비 여쪽 똑같이 이렇게 쓰고 쓰는 거고요. 이거 찾자도 그칠지 뭐 그대로 쓰시고 이거 쓰고 그 다음 니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필순이 특이하니까 견줄비 북녘북 이차자 줄자예요. 견줄비 비교비자입니다. 모양이 사람 모양 그려가지고 하는 한자예요. 특이하죠? 자, 같을 동, 향할 향, 들경자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다, 향하다 이것도 조금 쓰면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같을 동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들경자거든요. 들판 마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들판인데 마을로 들어오는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문 모양이고요. 그래서 문이 하나다 같은 곳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같을 동이고요. 향할 양자는 이렇게 쓴 게 뭐죠? 그렇죠. 집이잖아요. 집, 간머리. 그러면 이 집에 이 구멍이 난 건, 집에 구멍 난 건 뭐예요? 창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향하다. 창문이 태양을 향해 있다 해서 향할 향자고요. 들경자는 아까 제가 가틀동에서 얘기했던 정말 들판이고요. 들판이고 여기다가 하늘만 집어넣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들경이고요. 그 위에 꼭지가 가면 자 아무것도 없이 들판이고요. 위에 꼭 여기다가 하늘을 집어넣으면 들에서 들어오는 마을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고요. 그 다음 하늘을 향해 있는 집 창문 향하다 해서 향할 향이고요. 모양이 비슷비슷비슷하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패간 어조사우 일천천 구분해야죠. 얘도 구분해야죠. 방패 모양이어서 위에가 반듯하면 방패고요. 어조사우자는 말과 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조사여서 꼭 두 개의 단어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이자를 주고 갈고리걸을 써서 두 개를 갈고리 걸듯이 연결해주는 조사라고 외우시면 돼요. 일천천은 10씹에다가 삐침을 해서 자 10씹에 100배 그래서 천 이렇게 좀 구분만 한 건데 또 어떤 책 보니까 이렇게만 쓰면 사람인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몇 명씩? 1000명씩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편하게 외우세요. 자, 이날인, 고날꼰, 가들수. 이것도 구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날인, 고날꼰, 가들수. 한자에서 큰 테두리를 뜻하는 한자는 다 네모입니다. 이렇게 큰 네모는 입이 아니고요. 테두리예요. 테두리를 해서 자 이날인자는 원인인자인데요. 이 큰 테두리를 이불이라고 봐요. 사람이 침실. 그 침실에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는 걸로 본대요. 그래서 이 침실에서 우린 뭐 해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죠. 그래서 그 원인을 풀다. 왜 필요한지를 알다. 이렇게 해서 쓰는 한자래요. 고날꼬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두었죠. 나무에 테두리를 두었습니다. 나무에. 네. 그래서 나무가 살기가 힘들겠죠. 얼만큼 클지 모르고 테두리를 하면 안 되죠. 가둘수는 사람을 가뒀죠. 사람을 가두었죠. 그래서 죄수할 때 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운데 빼고 다 테두리가 같아요. 그래서 큰데 사람이 누워있다, 원인을 풀고 있다, 이불에 누워있다고 고날꼬는 나무를 가둬서 피곤하다, 사람을 가둬서 죄수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조, 까마귀요, 그 다음 섬도자 다 뭐가 들어갔어요? 새가 들어갔죠. 새 모양을 그리는데요. 새 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새 얼굴 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마우스로 그리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새 같이 좀 보이나요? 아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 입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줍시다. 새 같죠? 자, 네 그렸어요. 자, 이 새의 이쪽 눈 부분이 여기고요. 새 머리 쪽, 얼굴 쪽, 새 날개 쪽, 이거 이렇게 꼬리 예쁜 거가 이렇게 점 4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까마귀 옷자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의 그 날개 까맣죠? 눈 까매요. 멀리서 보면 까마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이를 빼버려요. 그래서 까마귀 옷자가 되는 거고 섬도는 원래 여기다 점 4개가 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하고 아래다가 산 집어넣어서 새가 날아가다가 쉬는 산이 어디예요? 섬이에요. 그래서 새가 쉬는 산, 섬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새 모양만 좀 아이고 잘 그릴 수 있는데 새가 통통하니 예쁘네요. 네,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은혜은, 생각사, 밥불총. 자, 네, 마지막 파트인데요. 잘 보세요. 은혜은, 생각사. 안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죠? 자, 먼저 은혜은자는 아까 배웠던 이날인자의 원인인 내가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가지는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말 어떤 좀 많은 배려를 받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마음이 쓰인다거나 뭐 이럴 때 쓰는 은혜인데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은혜한다고 표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너를 마음에 두고 뭐 이런 말 할 때 은의 은자예요. 생각사 보시면 위에가 밭전인데 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뇌를 그린 한자랍니다. 그래서 머리, 마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해서 생각사고요. 바쁠 총자는 위에 있는 한자가 창문을 그린 한자인데요. 창문 창자예요. 근데 얘는 발음을 줘서 창과 총 발음인데 저 창가로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바빠지다. 저는 그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또 창문 창인 게 여기 보시면 달월자 보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벽에 난 창문이 아니라 천장에 난 창문을 뜻해요. 천장 창자인데요. 창문, 달이 뜨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천장에는 창문을 보니 마음이 바빠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혼자 쓰진 않죠. 앞에다가 귀 있어서 귀밝을 총이나 모을 총자 쓸 때 쓰죠. 자, 무거울 중 아이동, 동력동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자, 무거울 중자를 보시면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것만 이것만 사람이 등을 굽혀 있는 모습이래요.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 머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짐짝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짐이겠죠? 이게 짐이에요. 이게 짐이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림으로 하니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 아이동자는 설립의 마을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걸 좋아하고 마을에서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서 있기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좀 있어. 이 말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에너지 자체가.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예요. 말하지 마세요. 막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양기가 아이들은 발에 있고 나이가 들면 양기가 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이렇게 서서 놀기 좋아하는데 동약동은 여기 보시면 나무목이고 가운데가 태양이죠? 태양이 뜨고 있는 동쪽 지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모양이 정말 비슷비슷 다른 듯 같은 듯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배워왔습니다. 모아서 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